오늘부터는 세일즈 성공의 두 번째 요소인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업종에서는 수입이 있어야 된다, 수입을 가져라 이런 표현을 쓰나요? 수입이 뭡니까? 리더십, 스포츠맨십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리더는 리더로서의 수입을 가져야 되고 스포츠맨은 스포츠맨으로서의 수입을 가져야 된다.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는 의사로서의 수입을 가져야 되고 식당 주인은 식당 주인으로서의 수입을 가져야 되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수입을 가져야 해요. 영업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인도 투철한 수입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세일즈 성공에 있어서 이 수입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세일즈맨 수입은 당당합니다. 세일즈맨 수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당한 마음가짐이다. 영업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당당함을 가져야 할까? 첫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해야 한다. 영업인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세일즈는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신중해야 하고 선택한 후에는 인생을 걸어야 한다. 인생을 걸 정도로 자기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고객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걸 정도로 여러분들 일에 당당한가요? 인생을 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야 되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둘째, 자신이 파는 상품에 대해서 당당해야 한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영업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일즈맨십이 충만한 영업인은 자신이 파는 상품을 당연히 자기부터 구입을 하고 가장 친한 주변 지인에게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거다. 자, 여기에 내가 판매하는 어떤 상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내가 좋아하고 꼭 필요한 거다라는 확신이 들고 고객에게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고객에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감 있게. 근데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서 이 상품을 남에게 권유한다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장기적으로 롱런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둬야 돼요. 당연히 내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진다라면 당연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가 있겠죠. 간혹 어떤 영업인들이 나는 연고는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판매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업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업인을 보면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야 한다.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공통점은 자신에게 당당하다는 것이다. 영업인의 거부할 수 없는 당당한 모습에 고객은 확신을 가지고 구매를 결정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일즈는 상품에 앞서 사람을 사는 경향이 크다. 당당한 영업인이 권유하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은 믿음을 갖게 되는 법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요. 이 당당함의 에너지가 고객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세일즈맨십이 투철한 영업인도 세일즈 현장에서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시련을 겪다 보면 상품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사라진다. 그래서 세일즈맨십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세일즈는 마음을 닦는 수행과 같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라나는 수염을 깎듯이 매일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나약한 마음을 깎아야 한다. 또한 세일즈맨십은 배터리와 같다. 지속적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항상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흔히 세일즈 성공의 요소별 비중을 말할 때 날리지가 10%, 스킬이 10%, 애티튜드가 80%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세일즈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세일즈는 당당한 마음으로 일하고 당당하게 성공해야 한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공통점은 뭐냐? 당당해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든 당당해요. 이 당당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기 확신에서 만들어져요. 자기 확신을 가지니까 그 표출이 당당함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확신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력을 쌓기 위해 공부를 해야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줘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라면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이고 거절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이고 실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영업도 잘해요. 그 다음에 명상도 열심히 하고 명상은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성공도 담을 수 있고 행복도 담을 수 있고 고객의 마음도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만나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좋은 강연도 듣고 이렇게 하석재 TV를 열심히 보는 것도 자기 확신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렇게 내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자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고 자기 확신이 생기면은 당당함의 표출로서 나타나고 그 당당함의 표출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서 고객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영업인이 어떻게 당당함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업은 시공을 초월한 일이에요. 내가 눈 떠 있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이 일하는 일터예요.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게 영업이에요. 영업 이꼬르는 내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하겠다라면은 여러분들 삶의 방식을 영업적으로 바꿔야 돼요.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방식을 영업적으로 바꿔야 한다.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수비적에서 공격적으로 행동을 바꿔야 한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세일즈를 잘하게 된 계기도 실적에 상관없이 영업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저는 영업이 안 되어서 방황을 하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100일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100일 도전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느냐. 실적하고 결과하고 상관없이 내 삶을 영업적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내 인생의 멘토 하라이페이의 삶을 통해서이다. 하라이페이라는 사람의 인물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라이페이는 25살에 일본의 메이저 생명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입사를 했다. 그는 6개월이 지나도록 한 건의 보험도 판매하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를 한 후 출근을 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즐겁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휘바람을 불면서 출근을 했고 만나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먼저 인사를 건네었다. 어느 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던 노인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자 그 노인이 말을 건넸다. 자네는 뭐가 그리 좋은 일이 많아서 매일 이렇게 즐거운가?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아 보이는구만. 자네를 보면 나도 모르게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네. 내가 저기 건너편 호텔에서 맛있는 아침을 살 테니 함께 식사나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세. 이렇게 노인이 이야기하자 하라이페이는 죄송합니다. 저는 일찍 출근을 해서 활동을 해야 하므로 아침을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노인이 그렇다면 하나만 물어보세나. 자네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에 그렇게 항상 즐거운가? 저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입니다. 그렇다면 식사는 다음에 하고 차나 한잔 하는 것은 어떤가? 내가 그 보답으로 보험 하나는 가입하겠네. 하라이페이는 이렇게 입사 7개월 만에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에게 첫 실적을 올렸다. 그 노인은 건너편 호텔의 회장이었고 그 후 그는 하라이페이의 열렬한 후원자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게 된 하라이페이는 결국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설적인 영업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접한 후 나도 내 삶의 방식을 영업적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실적이 없어도 남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예를 들어 그 전에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멀리서 지점장이 보이면은 골목에서 숨었지만 그 후에는 먼저 달려가서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아침에 출근도 일찍 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반갑게 말을 걸었다. 필드에서 만나는 잠재 고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표현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 노력을 했더니 차츰 영업적인 삶이 습관이 되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실적은 여전히 꼴찌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이마에는 대기만성형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회사에서든 필드에서든 저 친구는 언젠가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는 기대 어린 칭찬이 이어졌다. 한 번은 아침 조회 시간에 지점장이 적극적으로 나를 칭찬하면서 나에게 활동 사례 발표를 시킨 적도 있었다. 실적이 여전히 꼴찌여서 동료들 앞에 선다는 것이 민망하기 짝이 없었지만 나는 주눅 들지 않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패기 있게 발표한 후 내친 김에 노래도 한 곡 불러버렸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랍다. 그렇게 내 행동이 바뀌자 어느 순간부터 차츰 실적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 후 나는 25년 동안 세일즈 세계에서 2등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다. 하라이페이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었고 내가 했으니 당신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방식을 영업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가 영업을 잘하게 된 계기,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영업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업인들에게 영업 이꼬르는 자신의 삶이에요. 내가 영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라면 가장 먼저 나의 삶의 방식을 영업적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미쳐본 적이 있나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치열한 경쟁 상황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남만큼 대충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면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제 영업 인생의 교훈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함축적으로 전력 투신하면 하늘이 돕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전력 투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투구가 뭐예요? 공이라는 물체를 투구 던지는 거잖아요. 전력 투신은 뭐예요? 몸신자예요.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 던지나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꿈에, 나의 미래에, 간절히 이루고 싶은 그 무엇에 내 모든 것을 던질 때 분명히 주위의 사람들이 도울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라면 하늘이 도와서라도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제 인생의 교훈입니다. 바둑에 미치면 침실의 천정이 바둑판으로 보이고, 당구에 미치면 밥상 위에 그릇이 당구공으로 보이고, 골프에 미치면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도 샷 연습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미칠 수 있는 일은 없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잘 안 되고 힘들고 재미도 없다. 열심히 노력해서 미치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즉 미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방 재미있는 일은 실정도 빨리 난다. 배우기 힘든 일이 갈수록 재미나고 오랫동안 재미난다. 세일즈도 처음부터 재미난 일이 아니다. 재미나기 위해서는 먼저 미쳐야 한다. 미쳐야 미칠 수 있다. 미쳐야 일의 즐거움에 미치고, 미쳐야 일의 보람에 미치며, 미쳐야 고객의 마음에 미치고, 미쳐야 꿈꾸는 성공에 미친다. 내 경험으로는 1년을 미치니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럽다라고 했다. 술자리에서 술맛 떨어지니 세일즈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무안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보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 2년을 미치니 대단하다며 차츰 인정하기 시작했고, 3년을 미치니 프로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똑같이 5년을 미치니 나는 이른바 출세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내가 중간에 포기했다라면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상대들의 평가가 바뀐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평가가 서서히 변하는 만큼 내 실적도 변하기 시작했고, 고객과의 관계도 점차 갑을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영업은 내가 아무리 고객에게 꼭 필요한 좋은 상품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은 얼로서 시작이 돼요. 고객은 하나 해줬다, 하나 가입해줬다, 하나 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얼로서 시작을 하지만 내 고객이 되고 나서 내가 지속적으로 사후 봉사를 하고 내 인적 네트워크를 필요해서 고객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컨설팅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을이 갑으로 바뀌어요. 고객이 내 도움에 익숙해지게 되고 내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나면은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일즈를 통해 사람의 능력은 노력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극대화될 수 있는지 잘 모른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에 미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쳐라. 잘 안 된다라면 미친 척이라도 해라. 자꾸만 미친 척을 하다 보면 정말로 미치게 되고 완전히 미치면 꿈꾸는 성공에 미치게 될 것이다. 미치는 것도 노력이다. 간혹 후배들이 저에게 미쳐야 하는데 잘 안 미쳐집니다 라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친 척 해라. 자꾸만 미친 척 하다 보면은 진짜로 미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치는 것도 노력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안 미쳐져서 고민이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딱 100일만 미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보세요.